안녕하세요. 정가연 사주TV입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인데요. 간암에 걸리신 분인데, 여러분 암 걸리면 안 되겠죠. 암보험은 드셨나요? 저도 암보험을 하나 들어놨는데, 이게 예전에 들은 거라 80세 만기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100세까지 가는 걸로 또 요번에 또 하나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암의 사주 자체, 물론 그게 강하진 않지만, 앞으로 제가 75세 대운에 가면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때 암 걸리겠구나 예상이 되니까 그냥 준비를 해야겠더라고요. 80세 만기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또 추가를 했는데 여러분도 암에 안 걸려야겠죠. 자기가 암에 걸릴까 안 걸릴까 이거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암보험 들어놓고도 암 안 걸리면 또 돈이 아까운 거고 음, 그렇다고 또 걸려라 걸려라 돈 타먹게 걸려라 그러고 이건 또 바보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바로 암인데 암 말고도 그렇죠. 돈 버놓고 타먹지도 못하고 뭐 이런 그런 보험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헛돈을 쓰지 않기 위해서 암 연구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글쎄 75세 대운에 가서 확률이 나와요. 높아요. 암이 올.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대운에 가서 75 대운에 가서 최대한 안 걸리도록 하겠죠. 모르고 있는 것보다 낫죠. 그리고 초기에 발견하면 빨리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죽는 운이 아니라면 치료가 된다는 소리고, 만약에 그 암 걸리는 운의 운까지, 죽는 운까지 겹치면 이제 그건 고쳐도 또 재발해서 결국에는 사망을 하게 되죠. 자, 이사주 이분이요. 병신 때문에 간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암은 어떤 사주가 걸린다고 혹시 어디서 보신 적 있나요? 영상이나 뭐, 그래서? 암이 궁금해서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 뭐냐. 사주의 오행의 균형이 안 맞아서. 그죠? 오행에 뭐가 안 맞아. 균형이. 그러니까 암이 걸렸다는 얘기는 토가 많아서 막 굳었다.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토가 많아서 암 걸린다. 또는 토가 아니더라도 뭐가 많아서 뭐가 균형이 깨져서 조화가 안 돼서 암 걸린다. 이러는 얘기들을.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제가 몇 영상을 암에 대해서 풀이하신 분들 보면 꼭 그 얘기를 하세요. 토가 많다. 뭐, 지나치게 많다. 뭐, 아니면 뭐 수가 없다. 수가 하나도 없어서 그렇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보세요. 토가 많은가? 여기서 토는요? 무토, 진토. 이게 토죠? 이게 뭐가 토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두 개가 신자진 합해서 또 뭐 수국을 이루려고 하나요? 토가 많지도 않죠? 그리고 뭐 물이 없나요? 여기 이렇게 신자진에서 이렇게 수해서 여기 임수도 떴습니다. 이게 물이 없나요? 아니, 토가 많지도 않은데 암 걸렸네. 물이 없지도 않은데 암 걸렸네. 왜 그런가요? 안 맞죠. 안 맞죠. 제 얘기 믿으셔야 합니다. 뭐냐? 그따위 생극제화와 오행이 많고 적음으로 질병론을 푸는 게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 헛소리 하는 영상들 보고 공부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사주는요, 어디 오행이 조화가 깨졌나요?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막 다 되네요? 그런데, 간암이에요? 특히나 여기 지금 잇목이 떡하니 이렇게 잇목이요. 뭐 수도 있어요. 수생목도 해요. 그 잇목이, 우리 보통 이제 간이, 잇목이 간인데, 그죠? 이게 이제 간인데. 아니, 수생목 받는 잇목이, 병화도 이렇게 떠 있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목이 이렇게 여기 토도 있고, 뭐, 이게 왜 안 걸리나요? 기존의 지식으로는 안 풀리죠. 이와 같은 예를 보고 제가 얼마나 20년 동안 공부한 그 수준으로 이걸 봤을 때 도무지 답이 안 나옵니다. 옛날 그 사주 명리, 자평 명리 그 공부하고요. 그거 가지고 이거 접근하면 답이 안 나와요.
아마 그러실 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도 아마 그 공부하신 분들은 기존에 그 공부에서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 이걸 보고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하다, 진짜 그러네. 수생목이 돼 있는데, 토가 많지도 않은데 암 걸렸네. 뭐야, 이게 오행이 다 들어있는데 왜 암 걸렸어? 그러니까 그거 틀린 겁니다.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했던 그 공부는 엉터리입니다. 싹 다 버려야 합니다. 이 이사주에서는요, 역시나 정가윤사주에서 찾아낸 허자론으로, 물론 뭐 허자의 개념을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은 이미 뭐 책에 허자란 얘기가 있고 하니까 알고는 계세요. 하지만 사용법을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풀이법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푸는 겁니다. 허자로 한번 이게 왜 이사주가 왜 어, 암에 걸리는지 찾아보면요. 여기 이렇게 해서 허자가 이렇게 해서 여기 신금이 있어요. 그리고 해수도 있습니다. 육합도 되고 육충도 되는 거예요. 불러오는 허자는. 그래서 신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또 신금이 있죠. 허자로. 그래서 이렇게 신신이 또 뭘 불러옵니다. 허자로. 또 사를 불러와요. 육합에 의한 허자와 삼합에 의한 허자가 있는데 사를 불러오면 여러분 이 인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인사신 사명이죠. 인목이 인사신에서 사명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목이 간인데 당신의 간은 벌 받아라. 이거 아닙니까? 팔자가. 그죠? 무슨 수생목이 되면 뭐 암 안 걸려요? 수생목 돼서? 이게 뭐 이렇게 수생목 하면 얘가 건강합니까?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신 사명 사주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사주는 사주 안에 또 허자로 여기 보면 이렇게 해갖고 자가 있죠? 예, 이렇게 자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하고 자하고 신도 만나면 진도 있죠? 그럼 진하고 진이 만나면 술이 있죠? 예, 이와 같이 막 허자가 많아요, 이사주가. 그래서 이 허자가 많은 그 가운데 나쁜 글자들이 막 들어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중에서 암 걸리는 글자가 이제 이 술자, 뭐 축자 이런 글자들이 여기서 작용해서 암 걸리는데요. 제가 그 자세한 풀이는 이런 일반 공개 영상에서 하지 않습니다. 음. 근거 있게 풀이를 오래 길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짧은 영상에서는 하지 않고요. 일단 이사주는 이렇게 간이 지독한 형벌, 인사신형을 받는 사주고요. 건강이 나쁜 이유는 이렇게 술이라는 일간의 묘지, 무덤 이걸 가진 사주예요. 왜? 진이 있기 때문에 술이 옵니다. 허자로. 물론 유금도 옵니다. 허자로. 육함 이건 또 뭐예요? 일간의 사신이죠. 죽을 사자. 그러면 이 사주는요. 보이는 글자에는 이런 글자가 없었지만 사실은 허자로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건강이 나쁜 사람이다. 평상시에 나쁘진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뭐 괜찮았는데 어느 특정 대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특정 대운, 자, 이 특정 대운이 또 왜 이러한 병을 일으키는가? 왜 일으키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병을 일으키는 이유. 한 가지만 제가 여기서 소개할게요. 한 가지만. 바로 이것은 12운성에서 병에 해당합니다. 무토의 12운성은 병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토는 이대운에 병 걸려라 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있는 방법은 잘못됐고 그렇게 생극재화와 오행의 과다, 불급, 있고 없고 이런 걸로 푸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12운성으로 이 병대운 그리고 12운성으로 이 묘사의 글자가 작동을 하면 이렇게 무서운 병에 걸릴 수 있는 시기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벌을 받고 있는 사주다. 여기까지 좀 설명을 간략하겠습니다만 좀 더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멤버십에서는 감동과 패밀리 단계를 제가 학습 영상을 만들어 드립니다. 감동과 패밀리 영상에서는 좀 더 풀이가 자세합니다. 그래서 각 사례별로 풀이를 깊이 있게 하기 때문에 학습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간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저는 이 암 자료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오랜 상담 통해서
제가 또 인터넷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분들은 인터넷상으로 메일 상담보다는 주로 철학관에서 문 열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상담하고 바로바로 보내고 그러죠. 근데 저는 아니에요. 이메일 상담을 국제적으로도 받죠. 전 세계에서 네이버에 접속해서 제 블로그 보고 연락 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뭐 유럽에서도 메일 접수가 오고 싱가폴, 캐나다, 미국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에서 접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하니까 다양한 지역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저는 풍부하게 많아요. 늘 저는 그것들을 다시 또 풀고 또 풀고 하면서 발전을 하는데요. 암 자료도 각 부위별 암 다 있습니다, 저한테. 근데 오늘 또 하필이면 제가 간암을 또 올렸는데 지난번에 무슨 암을 올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또 중복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암이 걸리는 사주는 음,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글자로 찾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인 제가 봐서 판단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제 사주에는 뭐가 있네요, 없네요, 막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게 찾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의 운명이 간단하고 쉽게 찾아지면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우리 운명이? 우리 운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가 예측하고 살게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기누설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저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가끔 가다가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제대로 깊이 있게 분석을 다 해서 찾지 못하면 뭐 하나만이라도 놓치면 나사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20대, 30대 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 참 더 잘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황금 같은 시기를 그 엉터리 자평먹리 공부하느라고 보내고 뒤늦게 한 40대 후반, 40대 중반 이후가 돼서야만 제가 이제 찾아낸 방법으로 풀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 시간이 참 아까운데 여러분 중에는 조금 더 한 해라도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그러한 나이에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 참, 꼭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안 배우고 어디서 배운다? 음, 거의 엉터리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 사평 명리는 틀렸기 때문입니다. 생극체와 오행? 그런 걸로 이렇게 찾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방법을 타파해야 되고, 뉴스 타파처럼 타파해야 되고, 개혁을 해야 합니다. 진짜로 갈아타야 됩니다. 진짜로. 나룻배 타고 뗏목 타고 댕기지 말고요. 쾌속선을 타야 하겠죠? 아니지. 비행선을 타야 돼요. 위그선을. 바다 위를 나르는 비행기 배. 비행기와 배를 합친. 비행기만 타고 다니면 또 안 돼요. 위그선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요. 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빨리빨리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학문의 원리가 널리 퍼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